자, 이제 빛과 파동을 넘어갑니다. 빛과 파동은 개념 자체의 낯섦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개념 자체보다는 개념은 수학적인 게 별로 없고 중학교 때도 역학하고 달리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빛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빛의 색깔이나 그 마지막 결론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부차적인 영향력만 보지 빛 자체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파동, 즉 물결파의 형상을 비유적으로 씁니다. 빛이 그렇다는 얘기는 못해요. 빛이 파동이라면 물결파와 같겠다. 즉 사인 모양으로 가는 그 찰랑찰랑한 그런 모양과 같겠다라고 해놓고 두 개를 비유 관계로 설명을 해 들어가요. 그래서 빛과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파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역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 가서 충돌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몸이 역학에서 설명한다면 움직인다라고 되어야 되지만 파는 내 몸은 적당히 움직이는데 뭔가 이상한 게 흘러가고 있죠. 그죠? 내 팔은 그 자리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뭔가 출렁출렁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파는 정보이면서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그냥 운동 형상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 세상으로 따지면 귀신과 같습니다. 유령과 같은 존재죠. 물질의 세상이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영혼과 같은 게 있어서 뭐 고수 뜨는 것처럼 뭐 벽도 통과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파는 벽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층간 소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쿵쿵쿵 거렸는데 그게 벽 뚫고 나아가서 다른 집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빛 파동을 직접 얘기 못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인파를 만들어 놓고 그거와 비슷할 거다라고 해서 막 설명해 들어가서 마치 우리는 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배신 때리는 게 있어요. 난 잘 알고 있는 건데 저런 현상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안 와닿는다. 그는 자기 경험을 너무 확대해서 간 거고요. 두 번째는 물질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라서 뭐 이동하고 뭐 충돌하고 합성되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정보일 뿐입니다. 그냥 귀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탈피를 해야 이 흐름이 들어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넘어와서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딱 받아들인 순간 끝납니다. 왜냐? 실험을 해서 빛과 파동이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걸 변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이 문제로 그대로 나옵니다. 실험의 그 추론 과정이 문제에서 그대로 괄호 끼워넣기처럼 나오는 게 빛과 파동의 문제예요. 그래서 파동의 형상 그리고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병렬적으로 쭉 나열합니다. 직진 반사, 굴절, 전반사, 난반사, 뭐 분산, 그 다음에 회절, 간섭, 편광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그냥 각각의 케이스만 보면 되고 연결 못 시켜요. 그러면서 나머지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현상들을 세 가지 케이스만 더 배웁니다. 그게 빛과 파동이에요. 그래서 역학처럼 저 위에 있는 공식처럼 쫙 넘어가고 어떤 물질이 담지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6개, 7개 정도의 케이스로 쫙 확장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감도만 우선 보면 기본적으로 빛과 파동에서만 나오는 다시 기본 개념이 있죠. 제가 설명하는 모든 챕터에 보면 단원별로 가장 기본되는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그게 역학적인 설명 체계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근데 기본 개념을 잘 보면 엄청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원운동, 주기운동, 그 다음에 단진동. 역학에서 배웠던 그 어려운 운동이라는 이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에서 SVA 뭐 이런 것들 다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주기 T와 F, 그 다음에 단진동은 SVA의 그 최대 최소와 주기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오고 그걸 가지고 기본 개념을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매질의 운동 상태가 매질, 팔을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의 운동 상태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매질의 운동 속도라고 하는 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A, 단진동처럼 A, 오메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과 파동에서 새로 들어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상과 파장. 그럼 이 파장에서 개념이 더 나와서 V는 F, 람다라는 거죠. 여기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V인데 V는 F 람다라고 하는 거는 소유격이 달라요. 이거는 매질의 속도고요. 얘들은 파 자체죠. 그럼 이거는 전파 속도라고 하고요. 얘들은 진동 속도라고 합니다. 아까 팔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을 구성하는 팔의 분자들은 아래 위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달되는 운동의 모양은 이렇게 전달되죠. 그래서
팔이라는 매질에 아래 위로 진동하는 그 속력이고 얘들은 그 팔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혹은 전파 속도가 VNF라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요 두 개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동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다른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 호이겐스의 원리와 독립과 중첩의 원리입니다. 호이겐스 원리는 파가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쪼개지다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을 만나지 않고 무조건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막히더라도 일부만 있더라도 들어와서 공간을 다 채워버립니다. 조그만 문틈위에 들어온 소리라도 방 전체에 다 울릴 수 있는 것처럼 파는 부분이 다시 파원처럼 활동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에서 장애물을 건너가는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호이겐스, 뉴턴하고 동시대 사람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독립과 중첩이라는 거는 모든 파는 다 독립이에요. 귀신들은 귀신들끼리 뭐 연합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만나더라도 그냥 쌓아뒀다가 다시 헤어지면 원래대로 나온다.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모든 파는 사인파 형태가 가장 기본이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누구더라? 까먹었다. 몰라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뭐 그렇게 나와서 이론 두 가지 배우고요. 근데 이건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상상을 전개할 수가 없고 기본 수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못 구합니다. 기본이고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데 파의 종류가 나와요. 파의 종류로 이제 횡파와 종파가 나옵니다. 이거는 V 전파 속도하고 V 진동 속도하고 관계죠. 서로 나란한 걸 종파라고 그러고 서로 수직인 걸 횡파라고 그럽니다. 횡파의 대표로 빛이 있고요. 종파의 대표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데 얘들은 매질의 운동을 더 부각시키려고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질은 S와 VA의 최대 최소 지점들이 있겠죠. 요거는 여기서 배웠던 단진동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방금 얘기한 정도에서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개념이 끝나고 크게 보면은 두 개의 덩어리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본 성질. 그 다음에 빛과 파동의 응용.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결시켜 봐야 되죠. 그리고 얘들은 제일 처음 뉴턴이 발견한 거, 뉴턴은 모르고 나중에 후대가 발견한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직진.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반사와 굴절. 이게 기본이고 얘들의 업그레이드인 전반사와 그 다음에 분산. 요게 뉴턴 수준에서 빛의 파동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뉴턴이 1700년대 살았는데 1800년대 프랑스 사람들이 뉴턴 따라 배우기 하다가 뭐 이러다가 나온 흐름이 회절과 간섭입니다. 이 위에 것만 가지고 뉴턴은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파동밖에 안 돼요. 얘는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 가지고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모르는 상태고 요까지 가면은 빛은 이제 입자가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뉴턴은 입자인 줄 알았어요. 요까지 알아내서 요건 몰랐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성질을 찾아내면서 빛은 파동이다. 1800년대부터 100년 만에 이제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파동 중에서도 횡파, 종파가 있는데 빛은 횡파다라고 하는 성질이 나오는데 그게 편광입니다. 잘은 안 나오지만은 한번 나오면 특별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간혹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세 덩어리의 개념들 알아야 되고요. 응용도 세 가지가 나와요. 반사 굴절을 응용한 게 거울, 렌즈. 그 다음에 회절 간섭은 아니고 파동 중에서 빛과 소리가 있죠. 그럼 여기는 빛에 대한 응용이라면 소리에 대한 응용으로 뭐가 있어요? 악기, 정상파. 그 다음에 수면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험요. 빛과 파동의 실험으로 수면파 실험을 많이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절대적으로 안 변하는 진동수가 변하는 케이스. 뭐예요? 도플러 역할. 이거는 빛의 응용도 되고 소리의 응용도 됩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덩어리를 각각 알아야 되는 게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역학만 보더라도 제가 코드는 7개 정도만 덩어리로 뭉쳐서 놓을 수 있다 해서 최소 단위 했는데 얘들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각을 다 역학만큼 많은 코드 전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다 독립이라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할 때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요. 여기서 예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설명 자체, 그 설정 자체가 문제라서 그렇게 많은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요 흐름을 다 끝내고 바로 전자기까지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